뭘, 뭘 다뤄볼까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뭔 주제를 다뤄볼까, 뭐 주제 다룰 거는 많은데 사람이 이게 썩 마음에 이제 안 땡기는 거죠. 뭔가 마음에 확 들어야 뭔가를 하는데 마음이 안 땡겨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요런 주제를 하나 정해봤어요.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손님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깝깝한 거 있습니다. 깝깝한 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주팔자를 몰랐으면은 차라리 괜찮았을 건데 괜히 알므로 해서 생기는 불편함들, 공포들 참 쓸데없는 거죠. 그냥 모르고 지냈으면 될 거를 왜 알아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생각보다 심각해요. 생각보다 점쟁이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이야기하는지 생각보다 심각해요. 점쟁이 윤리라는 게 모르겠어요. 정해진 건 없겠지만은 점쟁이 윤리를 떠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줘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점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하죠. 결혼도 아닌 처자한테 너 2번 결혼할까 이런 막말을 하질 않나? 앞길에 창창한 애한테 너는 무능해질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뭐 이거는 점을 봐주는 게 아니라 악담이죠. 이건 점을 봐주는 게 악담이죠. 너는 30살 이전에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악담 아닌가요? 손님들 중에는 천연덕스럽게 이제 그런 말도 하죠. 솔직하게 다 말해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다 듣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 들어도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강철이 아니에요. 강철도 부러지고 휘어지는데 들으면 기분 더럽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기분 더러운 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점쟁이가 사실을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을 말해주기 이전에 결국은 상담이에요. 상담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길,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상담 기법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상담 기법이라는 것은 기법이라는 요령도 필요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라는 인간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가 않고 그냥 팩트라는 이유로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손님들한테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는 그거는 점쟁이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점쟁이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모든 말을 진실하고 다 이야기하면 암 환자한테도 물론 요즘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암은 죽는 병이었기 때문에 암 걸려도 암이 아닙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했죠. 지금은 암이 죽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암 몇 개입니다 몇 개 다 이야기해요. 뭐 내일 모레 이제 90인 분이 말기 암 됐는데 그런 분한테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오락가락 정신 오락가락한 경우라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명리학적 논리적 관점에서 수용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팩트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를 떠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도 내 주장을 하는 거고 제 논리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제 논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내가 보기에는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 정도도 까놓지 않고 뭔가 논리를 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면은 저는 당연히 뭐 승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제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니죠. 이거는 양심이죠. 적어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반박을, 논리적 반박입니다. 억지 반박 말고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사주 몇 개 꺼내가지고 이건 이렇잖아라고 이야기하면 그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토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예시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논리예요. 무조건 이 사주는 이렇잖아. 얘가 역마라서 이렇잖아. 도화라서 얘가 이렇게 됐어. 이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왜 역마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왜 도화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부터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예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그런 반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주 몇 개 꺼내놓고 이건 이렇잖아. 그게 무슨 반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려면 샘플을 한 100개는 가져와야지. 제가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항상 기준이 똑같아요. 우리 명리라는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 그리고 이제 음양오행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육신의 상생상극을 기본으로 하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사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막 신사를 막 넣죠. 뭐 형충파해 같은 경우는 음양오행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신사를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다 신사적으로 하세요. 물론 육신 같은 경우도 오버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이 음양오행과 육신의 상생상극을 벗어나 버리면은 논리가 없어져 버려요. 논리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논리예요. 논리. 여러분들 구멍가게 하나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논리 따지죠. 가격 따지죠. 이거는 가격 대비 얼마다. 나 다른 데 100원 받는데 다른 200원 받으면 본인 사요? 당연히 안 사지. 나름대로의 가격적 논리가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대한 논리.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의 논리. 그걸 벗어나면 사람들은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라고. 이 음양오행과 육신의 논리를 벗어나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 음양오행과 육신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런 기본 전제가 깔리지 않고 막연히 뭐 천라지망이니 뭐 공망이니 괴강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다른 신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틀이 무너져 버려요. 틀이 무너져 버려요. 가령 팔자가 무슨 상관생재가 되어 있다. 상관생재가 되어 있다. 여기다 뭐 괴강이다. 괴광인지 괴광인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괴강이다. 그 뭐예요? 상관생재 그냥 자기 앞가림하다죠. 상관생재 자기 앞가림하다예요. 뭐 성실하대도 상관없고 성실한 자세 이렇게 상관없고 여기다 괴각을 또 붙여놨어. 어쩌라고? 험한 일 하다예요? 모르겠다. 괴각을 험한 일 하든지. 험한 일 하면 좀 어때 또? 이게 참 깝깝하게 느껴져요. 깝깝하게 느껴지고
뭐 백호도 있구나. 백호, 괴강 백호. 나도 백호 있거든요. 갑진 백호. 혈광사 한다고, 피토하면서 죽는다고. 비명 행사한다고 그러나, 도로가에서 차에 치여 죽는다 그러나, 뭐 백호.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백호가. 이게 형 되면 나빠요, 충 되면 나빠요, 파 되면 나빠요, 해 되면 나빠요. 사주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 있잖아요. 사주는 대단히 불완전한 학문이에요. 사주는. 우리가 이 운을 이야기하는 학문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대만인가 거기 많이 쓰는 자미두수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인간사를 이야기하죠. 자미두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국, 김은동갑의 한 종류예요. 중국에서는 연국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람의 인생사를 푸는 게 아니라 점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홍국. 일본 같은 경우는 구궁 맞나? 구궁이 아니고 뭐지? 구성학. 인사를 다루는 학문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사람이 어떠서 우리 사주팔자 같은 학문이 대부분 전법들이 많지. 기문둔갑, 육효, 육임 등등 많죠. 그 중에 사주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인생을 다루는 학문이죠. 이런 학문들은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요. 이런 학문들은 완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학문 자체의 틀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김운동각 같은 경우에서 공막 논하고요, 신살 같은 거 다 논하고요. 근데 여기서 논하는 공망과 신살은 그 중요도가 대단히 높아요. 사주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학문들, 육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문들은 물론 점이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이 학문 자체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남아서 그 중요성도가 대단히 큰 것들만 남아서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학문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버릴 게 별로 없습니다. 공망이면 공망인 그거 제가 자세히는 몰라. 이 학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주는 대단히 불안정한 학문이에요. 불완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대단히 가능성도 높고, 이거 자체는 영혼이 미완성, 물론 모든 학문이 있지만 사주는 특히 미완성이에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도구가 있으면은, 다른 학문 같은 경우는 톱, 망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라면은, 이 사주는 톱도 될 수 있고 망치도 될 수 있고,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자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이론이나 어떤 하나의 수단이 이 사주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공망 같은 경우도 육임에서도 공망을 쓰고 하지만은, 육임에서 공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요. 육효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공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또 근데 사주는 그렇지는 않아요. 공망 쭉 약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주는 어떤 하나에 구속될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렇게 편협적이지 않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마치 아직까지 이렇게
때묻지 않은 청소년과 같은 게 사주예요.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주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주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학문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작은 요소 하나가 사주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사주는 너무 폭넓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충 때문에 어떻게 됐네? 합 때문에 어떻게 됐네? 이런 말이 너무나도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 하나의 요소 가지가. 그러니까 이거 뭐 잠유형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네? 사회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조그만 가지 하나를 보고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전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이 많아, 나는 합이 많아. 그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전체 100개 중에 한두 개의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크게 생각을 하죠. 사주를 봐주는 점쟁이조차도 그걸 갖다 크게 보죠. 별거 아닌데. 우리는 이 사주는 다른 학문하고 달라요. 사주는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답이 없어요.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돈이 모든 걸 가져다 주질 않아요. 사주는 정말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주는 그 사람의 가치도 들어가 있고요. 돈에 대한 돈의 크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의 능력도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들어가 있는 학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의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이 사주 속에 다 축약해 놓은 거예요. 어떤 학문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학문은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축약해 놨는데 인신충안에 됐다고 그걸 설명을 할래요?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인신충 때문에 너 조졌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야, 너 오늘 사고 쳤으니까 오늘부터 네 인생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회복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글자 속에 뭐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바보 같은 짓이죠. 적어도 그 사주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이해를 한다라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맞네 틀렸네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 정해진 운명을 논하는 것에만 집착한다라면 그거는 참 무책임한 점쟁이죠. 제 생각에는. 마치 사주의 잘못이 그 사람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은 변명 없는 무덤이 없는 거고요. 다 자기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놈도 도둑놈의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도둑놈이면은 우리 아버지를 배척할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 참 많이 든 게 상관경관이에요. 상관경관이 어때서? 저 상관경관이에요. 상관경관이에요. 그래. 상관경관이 어때서? 상관경이 뭘 잘못했는데?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내가 세상에 불만을 가진 것 뿐이에요. 내 가까운 사람을 용서한 것 뿐이에요. 잘못을 보고 지적한 것 뿐이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자꾸 상관경관, 상관만 많으면 무조건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쁜 상관경관은요, 관항한데 상관이 있는 인간이 정말 나쁜 상관경관이거든요. 사람을 자꾸 들쑤셔요. 관항한 상관경관들.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그건 관점의 차이지. 아예 상관이 관을 아예 뭉개버리잖아요.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물론 좀 눈치가 좀 없고 천방지축이라서 걱정은 되지만은 그 사람은 너무 순수하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고 다른 사람 편의를 봐주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물론 성질은 더럽고 발끈은 하겠지. 어쩌라고 그 사람 그렇게 태어난 거를. 그런 사람, 그런 상관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관만 그렇게 하나? 그보다 더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작정하라고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사람. 상관 우발적인 거예요.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걸 가지고 상관을 어떻게든 족쳐가지고 매도하려고 하고 얘는 잘못이다라고 자꾸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상관인 사람 다 죽으라고? 저는 제가 제일 불만인 게 왜 점쟁이들은 나쁜 것만 보냐 이거야. 사주에 좋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사주에 좋은 게 좋은 말을 해줄 게 너무 많은, 전 사주를 보면 이 말도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저 말도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나쁜 게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손님 오면 좋은 것부터 이야기를 해줘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 사람들이 좋은 말 들으러 왔지 나쁜 말 들으러 왔나요? 그렇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아요. 아 다르고 다른 것 뿐이에요. 나는 분명히 팔자에 있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나쁜 말도 해주지. 나쁜 말은 그 사람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는 거예요. 애가 뭔가 잘못하면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 이러면 그 사람이 그걸 고치겠어요? 안 고치지. 고칠 마음도 안 생기지. 애가 잘못하면 야 내가 보기에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점쟁이란 이유로 야 너 남자 잡아먹어 얘는 성질 못된 놈 같으니라고 기분 더럽지.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점쟁이의 손님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커뮤니티한 관계라고. 내가 호령하고 복종하고 이 사람을 제압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점쟁이들이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제 스스로가. 점쟁이 지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길래 지가 얼마나 잘났으며 지가 대단한 존재라고. 똑같은 사람이고 팔자 공부해서 남들보다 미를 조금 알 뿐인데 지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거는 점쟁이 이전에 사람의 문제예요. 커뮤니티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러네요. 커뮤니티라는 건 사회인데, 그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알겠어요. 길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발 사주 속에서 좋은 걸 좀 찾아라.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좋은 걸 왜 말을 안 하냐? 좋은 게 안 보이거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사주 한 30년 했고 처음에는 좋은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쁜 것만 눈에 보여요. 합충 원진 물론 난 원래부터 신사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식상, 태왕 관살태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나쁜 거면 눈에 보여.
공부가 덜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상담이란 거는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야 되거든요. 장단점을 다 알아야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길을 제시를 해주지. 어떻게 단점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단점만 보인다면은 아직까지 점쟁이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참 멀은 거예요. 장점이 보이면은 단점은 당연히 보입니다. 그게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만 보면 아직까지 공부가 한참 부족한 거고,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공부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래요. 적어도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장점을 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단점은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손님이 적어도 비싼 돈 내고 점 본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남의 돈 쉽게 버는 방법도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적은 돈이 아닌데 5만 원, 10만 원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점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제가 스스로 부족하면은 항상 찜찜하거든요. 그거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평관만 들어오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평관 들어오면은 아무 일 안 생기는 팔자 천지거든요. 평관 들어와도. 평관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려면 어설픈 식상 같은 거 있으면 평관 때 문제 생겨요. 도식이 편인이 들어와서 도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도식됐다라는 이야기는 쉴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쉴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 물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도식으로 인해서 직장을 잘리는 부분은 그거는 물론 팔자에 따라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기한이 다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능력이 더 이상 쓰일 수 없는 한계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감지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식돼도 아무 일 안 생기는 팔자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그게 어떤 격이냐에 따라 틀리고, 월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틀리고, 내 팔자가 식신격인데 도식되면 큰일 나겠지. 응? 큰일 나겠지. 그것도 편인으로 도식이 되느냐, 정인으로 왔느냐에 또 따라 틀려지는 거고, 내 팔자가 정관격인데 도식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 팔자가 재격인데 도식되면은 그냥 잠시 잠깐 어디 놀러 다니면 돼. 시킨 생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재택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재극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사론잡, 괴강, 보화, 역마, 양인 이런 거 하나에 사주 안 무너집니다. 이런 거 하나에 사주 안 무너집니다. 사주 안 무너집니다. 괴강 하나 있다고 어떻게 안 돼요. 도화 있다고 뭐 끼가 있어요? 웃기지 말아요. 역마 있다고 돌아다녀요? 역마 있어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인간들 천기입니다. 양인, 나 양인이에요. 양인격이 양인이에요. 겁재를 이야기하는데 양인 있다고 뭐 어떻게 뭐라더라 뭐 양인 있으면 뭐 성질이 지랄하고 내가 성질 좀 지랄맞긴 해요. 어쨌든 이상한 소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만 아는 소리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상대방만 너 양인 너 어쩌고 저쩌고 뭐 용맹무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겁 더럽게 많아요. 겁 더럽게 많습니다.
백호, 저도 백호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로 사주 안 무너집니다. 이런 거 하나로 사주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상생상극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사론잡, 이거 참 뭐 물란하다 그러는데 여자 관사론잡 나 물란한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오히려 관사론잡이 희생적이고 오히려 남편한테 좀 순종적이고 자기 할 일 외에는 다른 걸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관사론잡. 제발 관사론잡 가지고 뭐 바람을 폈니 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좀.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무식상 내가 얼마 전에 강의 한번 했다. 무식상 보고 표현력 없다 그러고 끼 없다 그러고 잠자리 못한다 그러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식상들, 잠자리 잘하는 무식상들 천지고요. 끼 많은 인간들 천지고요. 자기 표현력 어마무시합니다. 뭐 관이 없으면 직장 못 다닌다 그러고 남편 없다 그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아주 나 그냥 무관들도 공무원 천지고요. 직장 반듯하게 잘 다니고요. 인정받는 사람 천지예요. 공무원 수두룩빽빽합니다. 아마 내가 지금 손님 본 사람 중에 무관팔자 중에 공무원들 아마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내가 한번 정리해서 올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뭐 관이 없으니까 직장을 못 다니고 남편이 없고 뭐 결혼 못하고 결혼 늦고 웃기지 말라 그래. 무관들 결혼 빨리 하는 사람들 천재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뭐 철라 지망이니 뭐 삼재니 공망이니 이거 뭐 다 요즘도 왜 또 철라 지망 이야기들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철라 지망에 뭔 죄가 있다고. 삼재는 또 뭔 죄가 있으며 공망은 뭔 죄가 있냐고.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입 아파요. 물론 하나하나 제가 풀어나갈 생각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해서 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로 사주 안 무너집니다. 사주 아까도 얘기했죠. 사주는 자유도가 너무 높아요. 이런 글자 하나로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사건 사고 하나로 안 무너지듯이 어떤 사건 사고로 무너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 사건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많습니다. 겁재, 재다, 관살, 대왕, 무인성, 인왕 우리는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것이냐. 관점의 문제. 겁재를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맨날 겁재를 보고 손해본다고 이야기하는데 베풀다예요. 겁재는 베풀고 사는 겁니다. 제다 신약.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끔 내가 뒤에서 후원하는 자입니다. 관살태왕.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관살태왕을 묵묵하게 기다립니다. 무인성. 속편합니다. 인왕자.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돌봄입니다. 이거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죠. 어차피 이거 설명하려고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사주는 음양오행과 육신의 상생상극, 오행의 상생되지.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만을 가지고 너 어떻게 해? 너 겁재야가 뭐 넌 재다야 너는 관설 태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 100개 중에 한두 개 가지고 네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그런 점쟁이 있거들랑 그 사람 무시하세요. 그 사람은 사주 이전에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존중을 해야 우리는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점쟁이가.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매도를 하냐고. 그 사람이 뭔 죄를 졌다고. 왜 천라지망이 하나 있다는 이유 하나만 왜 그 사람 인생을 조진 인생이라고 하냐고. 왜 삼재 가지고 겁을 주고 왜 공만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을 하냐고. 이거 있어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살고요. 삼재 제다해도 다른 걸 얼마든지 삽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뭐 하나 빠져도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짜증이 나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전체를 봅시다. 전체 부탁인데 손님들 겁주지 마세요. 손님들 겁주지 마세요. 불쌍하지 않나요? 전 너무 안타깝던데 손님들 보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상담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다들 답답해서 오잖아요. 이용해먹기 딱 좋죠.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니까 이야기하면 다 수용을 하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그동안 좀 많이 해왔는데 이제 오늘부로 안 하려고요. 물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안 하려고. 이제는 좀 이렇게 원래는 가벼운 주제로 하려고 했어요. 가벼운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가볍게 좀 힘주지 않고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름대로의 완결판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사실 오늘 별 주제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동안 했던 이야기 또 한 거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가볍고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주제로 제가 좀 할게요. 무거운 주제는 오늘로 해서 좀 끝낼까 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